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심장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움직임의 방향을 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빨라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병원 검사에서는 아직 괜찮다는 말을 들었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이런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미루게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되니까. 괜히 심장에 부담 줄까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걷기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질환 위험이 있는 60대, 70대 환자분들 중 가장 예후가 좋은 분들은 특별한 운동을 한 분들이 아니라 꾸준히 걸어온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달리지도 않았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혹은 거의 매일 자신의 속도로 걸어왔을 뿐입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환자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약을 꾸준히 드시고 있었지만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가슴이 괜히 두근거려요.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처음 권한 것은 운동 계획이 아니라 하루 10분 걷기였습니다. 속도도 정하지 않았고 거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이 조금 차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걸어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주쯤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가슴이 덜 신경 쓰여요. 심장이 완전히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심장이 덜 불안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걷기는 심장을 억지로 단련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심장에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 신호가 반복되면 심장은 조금씩 더 여유를 갖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하루에 몇 분이 좋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뒤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장에 좋은 걷기는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걷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의사들이 수많은 운동 중에서도 걷기를 가장 먼저 권하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운동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걷기를 꺼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해서가 아닙니다. 안전해서만도 아닙니다. 심장이 받아들이기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거나 심박수가 급격히 오르면 심장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 답답함, 두근거림, 어지러움 같은 형태로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다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걷기는 다릅니다.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원하면 다시 늦출 수 있습니다. 심장이 놀라지 않습니다. 마치 심장과 대화를 나누듯 호흡과 박자가 서서히 맞춰집니다. 심장 전문의들이 걷기를 권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칼로리 소모가 아닙니다. 심박수의 안정적인 상승과 회복입니다. 걷는 동안 심박수가 조금 올라갔다가 멈추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것. 이 반복이 심장에게는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걷기가 혈관에도 부담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힘을 주는 운동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확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혈관이 딱딱해진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불안 요소가 됩니다.
반면 걷기는 혈압을 완만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운동은 해야 한다고 해서 조깅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런 경우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운동 선택입니다. 몸, 특히 심장은 아직 그 강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걷기의 또 다른 장점은 지속성입니다. 심장은 한 번의 강한 자극보다 작은 자극이 오래 반복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무리하는 운동보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심장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혹시 나는 하루에 30분씩 걸어야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생각이 오히려 시작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는 계획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오늘은 10분, 내일은 15분. 그렇게 몸이 조금씩 알려줍니다. 그리고 걷기는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운동입니다. 장비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문을 열고 한 발만 내디디면 이미 시작입니다. 이 단순함이 심장 건강에서는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걷기가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심장이 받는 효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다음에서는 한 환자가 걷는 방법 하나를 바꿔서 느낀 변화를 통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걷는 방식 하나가 심장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남성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운동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집 근처 공원을 30분 정도 걸으셨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모범적인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걷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요. 심장이 괜히 빨리 뛰는 것 같고 집에 와서도 한동안 불안해요. 그래서 이분은 걷기가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걷는 방법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걷고 중간에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았습니다. 운동은 땀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걷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속도만 바꿔보세요. 처음 아부는 천천히 숨이 전혀 차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 조금만 속도를 올려서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천천히 속도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다음 진료 때 그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걷고 나서 가슴이 편해요. 집에 와도 심장이 빨리 뛰지 않아요. 같은 시간, 같은 거리였지만 심장이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걷기 자체가 아니라 걷는 리듬입니다. 심장은 계속 긴장된 상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계속 같은 속도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장에 좋은 걷기는 그 반대입니다. 조금 올라가고 다시 쉬게 해주는 것. 이 반복이 심장을 단련시킵니다. 혹시 걷고 나서 오히려 더 피곤하거나 가슴이 불편했던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심장이 조금만 천천히 가자고 말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심장은 어떤 속도에서 가장 편안하게 반응할까? 다음에서는 심장이 좋아하는 걷기 속도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장은 속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걷기라도 속도가 달라지면 심장이 느끼는 부담은 전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숨이 찰수록 운동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심장에 좋은 걷기는 숨이 너무 편해도 너무 가빠도 좋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걷기를 볼 때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걸으면서 짧은 문장은 말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엔 조금 힘든 정도. 이 정도 속도가 대부분의 중장년층에게 심장이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구간입니다. 이 속도에서는 심박수가 서서히 올라가고 호흡도 규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심장은 지금 상황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은 조금씩 여유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걸으면서 말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숨이 가쁘다면 그건 심장이 이미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 두근거림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는 이 구간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주 천천히 걷는 것도 심장 훈련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책하듯 너무 느린 속도에서는 심박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은 편하지만 심장은 훈련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가장 좋은 걷기는 그 중간 지점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몸이 따뜻해지지만 불안하지 않은 상태. 이 구간에서 10분, 15분만 걸어도 심장은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숫자를 묻습니다. 시속 몇 킬로미터인가요? 하지만 그 숫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 체력, 약 복용 여부에 따라 같은 속도라도 심장이 느끼는 강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숫자보다 몸의 반응을 먼저 봅니다. 혹시 걷는 동안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어지럽거나 이상하게 불안해진다면 그건 운동 효과가 아니라 속도가 맞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속도를 늦추고 호흡을 정리하는 것이 심장에 훨씬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속도를 맞췄다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많이 걸을수록 더 좋은 걸까? 다음 섹션에서는 걷는 양에 대한 의외의 진실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이 걷는다고 해서 항상 심장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조금 의외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근육과 조금 다릅니다. 심장은 과도한 반복보다 회복이 포함된 자극을 더 좋아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선생님,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걷고 나서 늘 피곤하고 가슴이 무겁고 다음 날까지 회복이 느리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양이 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심장에 좋은 걷기는 얼마나 오래보다 어떤 상태로 끝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걷고 난 뒤에 숨이 서서히 가라앉고 가슴이 편안해지며 몸이 따뜻한 느낌이 남는다면 그날의 걷기는 심장에게 좋은 신호를 준 것입니다. 반대로 걷기를 마친 뒤에도 심장이 한동안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불안해진다면 그건 조금 줄여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참고 계속하는 것은 심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연속으로 오래 걷는 것보다 적당한 시간을 나누는 방식이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40분 걷기보다 아침 15분, 저녁 15분처럼 나누어 걷는 것이 심장에는 훨씬 편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게 걸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하지 않게 회복이 가능한 범위에서 꾸준히 걷는 것이 심장의 리듬을 가장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혹시 걷기를 해야 할 숙제처럼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도 정해진 만큼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심장을 긴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걷기는 심장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심장을 안심시키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걷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는 시간보다 심장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보다 쉽게 넘깁니다. 그것은 걷는 동안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보다 걷는 동안 심장이 어떤 리듬을 유지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심장은 기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간, 거리, 걸음수 같은 숫자보다 안정적인 반복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걸으면서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고 몸에 긴장이 쌓이지 않으며 끝난 뒤 편안함이 남는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걷고 나면 몸은 괜찮은데 괜히 가슴이 신경 쓰여요. 이럴 때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걷는 동안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버텨온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은 호흡과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면 심박도 자연스럽게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심장에 좋은 걷기는 다리보다 호흡이 기준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걸으면서 호흡을 조용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숨을 일부러 조절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숨이 너무 가빠지지 않는지, 괜히 참고 있지는 않은지, 그 정도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걷는 도중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짧은 멈춤이 심장에게는 아주 중요한 회복 신호가 됩니다. 심장은 쉴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더 안정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은 걷고 난 뒤의 느낌입니다. 운동이 끝났을 때 기운이 조금 남아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소진된 느낌인지, 심장은 후자의 상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걷고 난 뒤, 조금 더 걸을 수도 있겠네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날의 걷기는 심장에게 딱 맞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오늘은 너무 무리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 날은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걷기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에 걷는 것이 좋을지, 나누어 걷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차이를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걷기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 번에 걷는 것이 좋은가, 나누어 걷는 것이 좋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장에는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다릅니다. 심장의 상태에 따라 더 잘 맞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한 번에 걷는 방식입니다. 연속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을 수 있고, 걷는 동안 가슴이 불편하지 않으며 끝난 뒤에도 회복이 빠르다면 이 방식은 심장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심장은 지속적인 리듬을 통해 안정감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걷는 도중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끝난 뒤에도 피로가 오래 남는다면 한 번에 걷는 방식은 지금의 심장 상태에는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의사들이 더 자주 권하는 것이 나누어 걷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혹은 하루에 두세 번으로 짧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심장의 회복의 여지를 함께 주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이 예민한 분들, 혹은 걷고 나서 두근거림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는 나누어 걷기가 더 안정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심장이 총 시간보다 경험의 질을 더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짧더라도 편안했던 걷기의 경험이 여러 번 쌓이면 심장은 그 리듬을 학습합니다.
이 학습이 반복되면 조금씩 더 긴 걷기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무리해서 한 번에 오래 걷는 것보다 편안하게 나누어 걷고 몸의 반응을 보며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심장에는 훨씬 현명한 접근입니다. 혹시 그래도 한 번에 걸어야 운동한 느낌이 드는데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느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장은 그 느낌보다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걷는 것이 심장에 가장 편안할까요? 아침, 오후, 저녁 중 어떤 시간이 심장에게 더 잘 맞는지 다음 섹션에서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는 시간도 심장이 느끼는 부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같은 속도, 같은 거리라도 언제 걷느냐에 따라 심장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걷기를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쾌하고 하루를 잘 시작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침 걷기는 기분 전환과 생활 리듬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심장만 놓고 보면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혈압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상 직후에는 심박과 혈압이 갑자기 변하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걷는다면 속도를 평소보다 조금 더 낮추는 것이 심장에 안전합니다. 반대로 오후나 이른 저녁 시간은 심장이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온도가 이미 올라와 있고 관절과 근육도 부드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같은 걷기라도 심장이 덜 긴장합니다. 저녁 걷기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밤에 걸으면 잠에 방해되지 않을까요? 속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잠들기 두세 시간 전이라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걷고 나면 몸이 이완되어 잠이 더 편해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정답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이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걷고 난 뒤 가슴이 편안한지, 호흡이 안정적인지, 그날 밤 잠은 어떤지, 이 신호들이 시간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혹시 아침에 걸을 때는 괜히 몸이 무겁고 오후에 걸으면 훨씬 수월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심장은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걷기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경우, 그리고 언제 걷기를 멈추거나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걷기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한 운동이지만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심장과 관련된 불편함을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걷기를 시작할 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걷는 도중이나 걷고 난 뒤에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그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심장은 통증으로 지금은 부담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걷기를 잠시 멈추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하나는 어지러움입니다. 걷다가 눈앞이 흐려지거나 몸이 휘청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심박 조절이 잠시 흔들렸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도 억지로 계속 걷지 않는 것이 심장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고혈압이나 부정맥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는 그래도 운동은 해야 하니까 라며 불편함을 참고 걷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심장에 좋은 걷기는 참아내는 운동이 아닙니다.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속도, 시간 혹은 걷는 방식 자체를 다시 조절해야 합니다.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박수를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 중 심박 반응이 느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숨이 차지 않으니까 더 걸어도 되겠지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충분한 자극이 전달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숫자보다 몸의 느낌을 더 중요하게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걷는 동안 숨은 어떤지, 가슴은 편안한지, 걷고 난 뒤 회복은 빠른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걷기를 시작하면서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그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불편함이 점점 늘어난다면 그건 속도를 늦춰도 된다는 허락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부담 없이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걷기 루틴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지금의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7일 걷기 루틴입니다. 이 루틴의 목적은 체력을 단기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걷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험을 쌓는 데 있습니다. 1일차와 2일차는 아주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속도는 조금 걷고 있다는 느낌 정도. 숨이 전혀 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심장에게 이건 위협이 아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일차와 4일차는 속도를 아주 조금만 올려봅니다. 숨이 약간 차오르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정도. 시간은 여전히 10분에서 15분 사이면 충분합니다. 걷고 난 뒤 가슴이 편안한지, 몸에 부담이 남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5일차와 6일차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닌 2번으로 나누어 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7분, 저녁에 7분. 총 시간은 길지 않지만 심장은 이 반복을 통해 안정적인 리듬을 배우게 됩니다. 7일차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걷는 것이 조금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가? 걷고 나서 가슴이 이전보다 편안한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그렇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심장은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놓쳤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심장은 하루의 성과보다 전체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남길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본 뒤 당신이 가져가면 좋은 한 가지 메시지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걷기를 계획으로만 두지 않고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남기기 위해 한 가지 관점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시작하면서 은근히 변화를 기대합니다. 혈압이 바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숨이 훨씬 편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심장은 그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장의 변화는 되게 조용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졌다고 느껴지기보다 덜 신경 쓰인다, 조금 편해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는 분들을 오래 지켜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걷기를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못 걸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조금 걸었어도 스스로를 괜찮다고 인정합니다. 이 태도가 걷기를 오래 지속하게 만듭니다. 심장은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합니다. 오늘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 자체가 심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의무가 아니라 숨을 고르는 시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 다른 사람의 거리,
다른 사람의 기록은 당신의 심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장은 오직 당신의 리듬에만 반응합니다. 혹시 걷다가 오늘은 좀 힘들다는 느낌이 들면 그날은 그 신호를 존중해 주세요. 그것은 후퇴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이 조절을 잘하는 분들이 결국 가장 오래, 가장 편안하게 걷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걷기를 통해 심장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난 오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차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걷기는 대단한 목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세도 정해진 속도도 남들과 비교할 기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의 심장과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무리하면 불편함으로 말하고, 편안하면 조용히 협조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좋은 걷기는 억지로 끌고 가는 운동이 아니라 심장의 반응을 들어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걷기에는 늦었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심장은 어제보다 오늘의 선택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언제나 가장 이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심장의 가장 좋은 걷기는 가장 빠른 걷기도, 가장 오래 걷는 것도 아닙니다. 가슴이 편안한 상태로 끝나는 걷기, 그것이 심장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내일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문을 열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이미 심장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한 걸음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걷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호흡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심장은 그 시간을 통해 다음 걸음을 더 안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작은 약속을 하나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이나 내일, 시간이 허락하는 순간에 아주 짧게라도 걸어보는 것. 그리고 걸음이 끝난 뒤 가슴이 어땠는지 조용히 느껴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선언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걷기가 그 심장에게 조금 더 편안한 하루를 선물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온 의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